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정치를 통해서만 저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고요. 또 중앙일보에서도 근무를 안 하고 이제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원용석의 진실정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미국 뉴스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자, 유출됐습니다. 트럼프 집회, 7월이었죠. 트럼프 집회에 배정된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사용한 지붕을 지키도록 지역 경찰에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렸던 트럼프 유세 때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비밀경호국 분명히 문제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들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로컬 경찰들이 비밀경호국이 저기 지붕 위 지키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안 지키고 있어? 뭐 그런 영상들도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와포에 따르면, 와포죠. 와포는 워싱턴 포스트를 뜻합니다. 와포에 따르면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암살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트럼프와 암살 시도범이죠. 암살 시도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살 시도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트럼프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8발 총격을 가한 지붕을 확보하도록 지역 경찰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인단 대결에서 이제 270명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74.3%, 카말라는 24.8%에 그쳤습니다. 무려 50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올해 11월 트럼프 당선이 지금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합주 전승 제가 예상했다고 그랬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잘했다 토론 그렇게 잘못된 칭찬을 하고 있고 1대3 대결하고 그 3명이 말도 안 되는 거짓 팩트 체킹하고 거짓말 늘어놓아도 카말라가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프로젝트 2025하고 연관돼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샤를로트빌 얘기하고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무소속 무당파 진영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갈수록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이번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마치 원한다는 듯 이렇게 보도를 해요. 또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결과까지 4일이 걸렸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결국에 그러면 올해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고 있다가 우편 투표는 민주당원이 항상 더 강한 면모로 보여왔거든요. 그 개표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는 거죠. 저도 불안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불안해요. 이런 점들이. 게다가 우정국 노조가 카말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우정국 노조가 우편 투표 다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동지가 가짜뉴스 ABC 질문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eople are saying that Kamala Harris had the questions from fake news ABC. 하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그런 짓을 했죠. 지금 ABC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나 브라질이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미리 질문을 던져서 들통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국위원장 자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소위 앵커라고 불리는 두 사람은 현대 저널리즘의 수치였다. 데이빗 미월도 부끄러워해야 하고 린지 데이비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린지 데이비스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두 사람 모두 거짓임을 알면서도 무례하고 무례한 발언을 했다. 예를 들어 FBI가 범죄 통계를 내놓을 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결국에 맞은 거다. 나는 3명과 토론해야 했지만 여론조사는 내가 이겼다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다. ABC 그 어떤 정치인도 ABC 뉴스와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 쪽에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질문지를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BC 고위 간부이자 ABC 뉴스 총괄 책임자가 카말라 해리스하고 베스트 프렌드, 베프, 절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카말라한테 질문을 미리 준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ABC의 방송 라이센스는 박탈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다나 브라질, ABC에서 일하고 있는 다나 브라질 기억해라. 다나 브라질은 힐러리 클린턴한테 질문을 유출한 게 들통났던 사람이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서는 뭐 들통났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들통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요 대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글을 올린. 자,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 질문지 미리 받았나? 제가 볼 때는 미리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ABC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 93%,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 100%, 긍정적인 보도 내용 100%, 트럼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 93%.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날 미국 뉴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가스펠로 여겨요. 성경 구절로 여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밈이 올라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즉흥 연설 못한다. 인터뷰도 못한다. 박스뉴스 대선 토론도 피했다. 질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 때 기대 이상으로 잘 한 거죠. 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ABC하고 카말라 간의 관계가요. 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말라 해리스 지지했죠. 토론 끝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긴 켈리가 한마디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팀 월즈 때문에, 팀 월즈의 LGBTQ 정책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메긴 켈리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있다. 근데 딸이 있다. 근데 그 부부가 이혼 절차 밟고 있다. 그래서 딸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딸은 지금 뭐 피부에 뭐 여드름 생기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레딧 읽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고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잔가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혼할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여자 아니야.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래. 그래서 가슴 절제 수술 받고 그러면 이제 평생 여성으로서 성욕, 쾌감, 성관계 할 때 쾌감 그런 거 이제 못 느낀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유도 못 주는 거죠. 나중에 이걸 또 후회하게 되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또 반대하잖아요. 성전환,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시술. 그 반대하면은 양육권 박탈당합니다. 미네소타주가 가져가요.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가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인물이에요. 팀 월즈가. 미네소타에 계시는 예를 들면 거기 한인분이 계시면은 자기 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성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면은 양육권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주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메긴 켈리 목소리로. She says the reason she's voting for Kamala Harris is because of Tim Walz's LGBTQ
stance. Do you know what Tim Walz has done on the LGBTQ front? Tim Walz, let me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Okay, here's what's going to happen. A little girl sitting in Wisconsin who's maybe on the spectrum, maybe has acne, maybe is a little heavy set, maybe feels upset because the parents are getting divorced, something like that, is going to find herself down a rabbit hole on Reddit. And her parents aren't going to know because they're getting a divorce and they're not focused on her right now. And she's going to spend hour after hour on that thing. And Reddit's going to tell her she's actually a boy. And she's going to get sucked into this gender cult. And she's going to say, Mom and Dad, I want puberty blockers and cross-sex hormones, which will sterilize her and deprive her of all sexual pleasure for the rest of her life. And they're going to say, no, you're a girl. And she's going to say, but I want top surgery, this benign thing, this double mastectomy where I'll have tubes coming out of me and I'll never breastfeed a child. I want that too, because I'm a boy. And they're going to say no. And she's going to go to a judge in Minnesota. And because of Tim Walz, the court will take custody of her, use the Medicaid funds in Minnesota to provide her all of those things, chop off her breasts, sterilize her with the puberty blockers under the cross-sex hormones. And when this girl inevitabl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she didn't want any of this, that it only added to her problems, which were the divorce and the acne and the puberty and not any trans issue, who is she going to go to then? This is all because of Tim Walz. That's what Minnesota is doing right now to little girls and boys, taking custody away from the parents so that they can have these procedures without any loving parent there to help. And that's what Taylor Swift just endorsed for your children. So screw you, Taylor Swift.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올린 영상인데요. 여러분께서 꼭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틀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 borders plan to entrench single-party rule, explained in under 2 minutes. 1. Flood the country with untold millions of illegals by land, sea, and air from all over the world, enough to eclipse the populations of 36 individual U.S. states so far. 2. Prioritize the needs of these millions of non-citizens over the needs of the American citizen, with free flights, buses, hotels, meals, and phones, ensuring their loyalty to the political party that imported them. 3. Keep them in the country at all costs, even when they commit violent crime like murder and rape. Attack the language used to describe the criminals, as opposed to the criminals themselves. Slander critics as racist. 4. Ensure their privileges are made irrevocable with city and state sanctuary laws that act as population magnets. Codify permanent status and ensure non-cooperation with ICE. 5. Count the non-citizens in the census that will determine congressional apportionmen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s of now, that would equal 13 extra congressional districts, a tremendous amount of electoral power. 6. Wage a massive, heavily funded lawfare campaign to change state voting laws that legalize mass mail-in ballots, no signature verification, and no proof of citizenship requirements, making it nearly impossible to prove voter fraud. 7. Lock in the permanent voting majority with campaign promises of lavish benefits and permanent privileges, enshrining generational fealty to the Democrat Party. 8. Win elections. 9. Entrenched single-party rule has been achieved. The best part? Your tax dollars are paying for it. 민주당이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펼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요. 그래서 일단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 수백만, 지금 수백만이 뭡니까? 1,000만 명 넘었죠. 누적으로 치면은 뭐 2천만, 3천만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 동안 들어온 불법 체류자만 1,200만이 넘는데 그 인구만 해도 미국 36개 주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 합법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불법 체류자, 난민들을 더 챙기자. 이게 그들의 어젠다입니다. 미국인들보다 이렇게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을 더 챙겨주자는 그런 정책을 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무료 비행기, 무료 버스, 무료 호텔, 무료 음식, 그리고 무료 휴대폰. 아시죠, 여러분? 아이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 이들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에게요. 이렇게 오면은 다 민주당 지지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이걸 주류 언론도 응원하고 있고요.
살인, 강간을 하더라도 미국에 있게 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원하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판한다? 그러면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정신 나간 도시들에서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 피난처 도시라고 이렇게 일찌감치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살인, 강간을 해도 함부로 추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도시에서. 그리고 이들 도시들은 이민세관 단속국하고 협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센서스에 넣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이제 10년마다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선거구를 결정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시켜서 선거구를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구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불법 체류자 그동안에 들어온 걸 보면은 바이든 정부 동안에 1200만 명 들어오면은 13개의 연방의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특히 우편 투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장난질을 하는 거죠.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가요. 이렇게 하면은 선거 장난질 여부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이들이 이제 민주당 표밭이 되는 겁니다. 몰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민들이 시민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식들이 시민이 되면 민주당 찍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 고양이 먹고 있다고요. IT 난민들이. 6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2만여 명의 난민들이 덤핑이 됐다는 겁니다. 미친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이런 밈들도 아주 인기예요. X에서 Don't let them eat us. 그들이 우리를 먹게 하지 마라. 트럼프를 찍어라. 그리고 스프링필드 지역 주민들은 IT 난민들이 고양이 그리고 개를 먹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고 제가 관련 영상들도 봤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예. Eat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cat.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cat, they're eating the dogs, eat the cat, eat the cat, eat the cat. 자,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를 IT 난민들이 먹고 있다. 지금 이 이슈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뭐 무조건 이제 옹호하고 있습니다. 난민들 편이에요. 무조건. 불법 체류자 편이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불법 체류자가 당신들의 애완동물을 먹지 않았다. 사실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퍼지다 보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난민들이 동물들 먹고 있구나.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오리들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이미 여기저기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인터넷상을 통해서. 보수논객 찰리 크럭도 동물들이 죽고 있다고 스프링필드에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고양이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밈이 이렇게 X를 통해서 아주 인기예요. 이렇게 난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고양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구출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오리하고 고양이를요.
밈이 꽤 잘 만들었네요. 귀엽게. 그리고 애리조나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빌보드 광고까지 냈습니다. 고양이 먹지 말자. 공화당 찍자. 자, 그리고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고양이 먹는 사람 없다. 이렇게 그냥 막 던지죠. 증거도 없으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성. 이 여성이 이제 뭐 난민은 아니에요. 난민은 아니라고 그런다. IT 난민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먹었어요. 알렉시스 퍼럴이라는 27살 된 여성인데 입에 이렇게 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털. 그리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그러고요. 켄튼입니다. 오하이오주 켄튼. 지난 8월 16일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은 알렉시스가 고양이 머리를 발로 내려친 후에 고양이를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런데도 고양이 먹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 이거 보면은 스프링필드 주민이 공청회에서 IT 난민들이 오리를 공원에서 잡아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난민들을 저렇게 무더기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식으로 이렇게 데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IT 난민 문제 보십시오. 미국에서 어린이 성폭행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CBP-1 애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IT 난민이 2명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살해 용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35살 난민 헬마니오 조셉이 11세 소년 살해했습니다. 에이든 클락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26명 학생을 다치게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왜 이런 건 보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IT 난민 중 이미 강간, 살해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난민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서 색출해서 이렇게 난민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아까 트럼프 밈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그 영상. 굉장히 인터넷에서 인기가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그렇게 토론 때 얘기한 거. 고양이 먹고 있다, 개 먹고 있다. 난민들이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 역풍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밈 영상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 여성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이렇게 살짝 고쳐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틱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X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Voting Donald Trump,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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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Family. Voting Donald Trump, baby.
Go get him. Voting Donald Trump. They 테일러 스위프트 에러스 투어 여기에 빗대서 지금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티셔츠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니 잔슨, 보수 논객 베니 잔슨이 정말 잘 지적했는데요. ABC 뉴스는 90분간 토론하면서 어떻게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그래도 그 데이빗 뮤얼하고 린디 데이비스 정신 나간 그 두 인간이 그게 무슨 진행자입니까? 무슨 뉴스 앵커예요. 암살 시도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했고 그리고 암살 당할 뻔해서 유감입니다. 하여튼 어떤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트럼프가 지난 6월 토론 때 트럼프가 말한 게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마인드로 대선 토론 진행 임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부스터 맞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코로나 부스터 맞지 말라. 자, 그리고 조자주 판사가 트럼프 기소 케이스 3건 기각시켰습니다. 페니 윌리스 검사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뉴욕주에서 패소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케이스 자체가 또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 결과 뒤집으려고 한 혐의에 대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CBS 뉴스가 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카말라한테요. 10월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에서. 하지만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편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법무부를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라라고 부동산에 대한 마라라고 그 집에 대한 정부의 근래 없는 2022년 급습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변호사들은 정치적 박해에 당연히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BI의 말하라고 급습은 모든 미국인에게 경고를 주는 일이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black jobs라는 표현 쓸 때 흑인들 일자리 그 표현을 쓸 때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이든이 얘기하니까 black jobs라고 흑인 이벤트에서 근데 이걸 놓고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1일 부통령 후보끼리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들 토론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주류 언론, 빅테크 계속해서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제이디 벤트한테 불리한 그런 내러티브를 푸시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깨어났고요. 11월 대선 결과에도 대각성한 미국인들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